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이노베이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SK이노베이션 연매출 54조 5,109억원, 영업이익 2조 1,176억원, 시가총액 12조원대, 코스피 시총순위 20위대 대한민국 정유화학회사입니다. SK그룹 내 매출액 비중을 무려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SK그룹의 효자 계열사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LPG, LNG, 휘발유, 경유 등을 판매하는 정유 부문이 71.9%, 올레핀, 에틸렌, 파라자일렌, 벤젠 등을 판매하는 화학산업이 19.6%로 사업 비중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발 쉘 국기로 인해 정유회사들의 매출이 감소한 건 다들 아시죠? 이미 국내 정유업계 및 화학회사 이야기는 현대오일뱅크, LG화학편에 다뤄놓았습니다. 더욱 심도 있게 정유 및 화학산업 전반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LG화학, 현대오일뱅크 영상도 꼭 한번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SK이노베이션의 현황 이야기만 할 예정이오니 평소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밋밋하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SK이노베이션 시작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5년도에 뭐 있었죠? 원유값 급락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락했었고, 이를 다시 회복을 이어가던 중에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발 쉘 굴기로 인해서 다시 영업이익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나마 쉘로도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이란 사태가 터졌네? 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훌륭한 구독자분들께서는 야, 그럼 지금 석유값 올라가게 생겼는데 게이득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유가가 좀 급등했었어요. 최근 다시 안정됐긴 했는데 호르무즈 해역 빈장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유가가 급등하면 단기적으로는 석유 사업의 수익성이 올라가지만 또 반면에 장기화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원유를 모두 소진할 경우 비싼 값에 사들여야 하고, 이후에 원유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은 비싸게 사서 싼 값에 판매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석화업계에게 원유 가격의 불규칙적인 큰 유동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인 것이죠. 자, 이제는 초등학생도 석유 회사를 걱정할 정도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바람잘 날 없는 요즘의 석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석화업계 범용제품 마진은 히스토리컬 로우입니다. 역사적 저점이란 이야기예요. 국내 정유사의 정제 마진 손익분기점은 4에서 5달러 수준입니다. 당연히 정제 마진이 내려가면 정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마진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겠죠. 하지만 2019년 기준 평균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10월 배럴당 4.1달러, 11월 배럴당 0.7달러, 12월 배럴당 마이너스 0.1달러였습니다. 10월 셋째 주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진 이후 정제 마진이 아직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석유, 화학, 윤활유 사업 부문은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줄었어요. 2019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 1,5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파라자일렌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은 실적 악재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국내 정유사의 석유화학 사업에서 파라자일렌은 영업이익 기여도가 80%에 달합니다. 연간 260만 톤으로 국내 1위이며 그 뒤를 S오일, GS칼텍스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라자일렌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요 정체, 중국 내 설비 증설 러시로 부진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2019년 파라자일렌 평균 가격은 4분기 톤당 802달러로 1분기 톤당 1,074달러에 비해 약 25%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크게 줄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파라자일렌의 스프레드는 톤당 25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도 경기 둔화로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일정 정도 수요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배터리 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 찾아갔죠.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450만 대에서 2020년에는 850만 대, 2025년에는 2200만 대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까지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브랜드에 연 3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발표를 했고, BMW 그룹은 2025년까지 전체 판매량 중 25%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르노 그룹은 2022년까지 12개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론칭한 얼라이언스 2022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은 해외 등재 공장을 지어 배터리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조지아주에 1조 9천억 원 투자, 중국 창저우에 8,200억 원 투자, 그리고 헝가리 커머럼에 1공장이 이어 2공장도 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배터리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실적 부진과 함께 신용도가 하락된 가운데 무리한 배터리 산업에 투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로 투자 부담은 늘고 있는데 주력인 석유 사업 실적은 나빠지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쉘 굴기는 고사하고 아람코도 탈석유화를 위해 상장한 마당에 더 이상 석유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수익 사업인 배터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은 나름 배터리 산업의 후발주자치고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맞게 약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이어가면서 배터리 수주 잔고가 500GWh,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도기 대비 56.25%가 성장한 규모죠. 국내 전기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인 LG화학의 경우 수주 잔고가 보통 110조의 규모인데 벌써 절반 이상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LG화학과의 영혼의 맞다이로 구경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소송전의 갈피가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전이 SK이노베이션에선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은 2019년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등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19년 11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포렌식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LG화학의 요청대로 ITC가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릴 경우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SK이노베이션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 공장과 추가 예정이 제2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난관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의 물결을 싣고 있으니 SK이노베이션도 이를 인지하고 수입 금지만이라도 막아버리고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의 미래는 ITC가 아니라 우리 럼프형의 바다와 같은 아량에 달렸습니다. 사실 ITC 판결은 미국 대통령이 기가 감 끝이거든요. ITC에서 자 SK이노베이션 수입 금지! 판결 내렸다가 럼프형이 너 그냥 수입해 하면 끝이에요. 과연 럼프형이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럼프형의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지금 미국을 경영?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환경 하고 바로 쿨하게 파리 기후협정 탈퇴하시고 지금 야 중국 너네 무역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바로 무역 들교 들어가시면서 전세계 무역에 극딜 하시고 이젠 하다못해 방위비까지 본전 땡기시려는 탁월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발휘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미국 조지아의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한 일자리와 투자를 생각해본다면 SK이노베이션은 그 힘을 잡는 것이 핵심 과제란 말이죠. 오죽했으면 SK이노베이션도 CES 2020에서 미국의 제2공장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현장에서 발표했을까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처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도 어떻게 될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화학회사를 걱정할 정도로 솔직히 지금 현재 석유 화학회사들은 정말 시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벌써 영업이 1조 이상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은 LG화학과의 소송전인데 LG화학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수입품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하니까 사실 다른 밥에 재 뿌리기가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여러 매체들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LG화학에 퍼미션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좋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럴 상황을 만들려면은 SK 측에서도 트심 잡기에 더욱 노력해야겠죠. 요즘 화학회사들 대부분 다 배터리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